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한반도 남북관계,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다른 의미에서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전달합니다. 미국의 코브라볼, 즉 RC-135S 정찰기가 3월 30일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지금 항적 정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해서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저녁 8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말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코브라볼 같은 경우는 탄도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전문 정찰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왜 왔을까? 당연히 이 지역에 탄도탄 발사 징후가 있으니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한 분석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C-135S 코브라볼이라고 하는 이 정찰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오퍼트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제45 정찰 비행대 소속의 탄도탄 추적기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의 궤적을 추적하는 징후 계측, 즉 마진트 정찰 자산입니다. 이 코브라볼 같은 경우는 최초에 발사 딱 했을 때, 탄도미사일이 발사 딱 했을 때, 지금 여기 이제 고성능 레이더 플러스 적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사가 되면 화염이 확 일어나겠죠. 그 화염을 가지고 이 3차원 분석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과 위치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 또는 우주에 있는 어떤 레이저 요격 무기,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 본토에 있는 GBI, 또 사드, 팩3 이런 탄도미사일 요격 자산들에게 정보를 계속 송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BX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엄청나게 큰 탄도미사일 추적 레이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해상에 배치가 됩니다. 한 5,000km를 볼 수 있지만 해상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 탄도미사일이 이 수평선 너머에서 솟구쳐서 일정 고도 한 200km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수상에 있는, 해상에 있는 레이더로는 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볼이 딱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딱 쏘면은 화염이 딱 이는 그 순간부터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계속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1단 로켓이 이 솟구쳐 올라올 때 가장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갈 때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이나 SBX 레이더 또는 하워드 로렌젠 탄도미사일 추적함 이런 그 해상 자산들은 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수평선 너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올라올 때 이때 아주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요격하는 이쪽에서는 아주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하게 되겠죠. 참고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1단 로켓은 가장 덩치가 크지만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게 1단 로켓의 임무가 아니고, 1단 로켓은 중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신속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 2단 로켓, 3단 로켓, 이 2단 로켓이 이제 중력이 없는 곳에서, 중력이 없으니까 힘을 조금만 줘도 이제 속도가 쫙 붙어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단 로켓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위에 2단 로켓 또 탄두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천천히 올라가죠. 이때 이제 이 궤적을 추적을 할 수가 있으면 요격하는 팀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코브라볼이라는 정찰기를 미국이 만들었고, 그 코브라볼을 인도양에 배치해 놓고 있다가 지금 지난 주말 3월 30일 날 오키나와 가데나로 이동시켰습니다. 즉 이 지역에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왔나? 거기는 왜 있었나? 바로 거기는 인도가 3월 27일 날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벵골만 지역에서 이 코브라볼이 계속 선회하고 있다가 인도가 이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것을 궤적을 다 추적하고 이제 오키나와로 오는 것이죠. 뭐 인도하고 미국하고 현재는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지만은 어쨌든 인도도 아주 대국이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항상 이런 감시를 끈을 늦추지 않고 있죠. 특히나 인도는 동맹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격 체계를 갖다 붙여서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사실은 탄도미사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코브라볼을 보내서 인도의 이 미사일 체계 그리고 요격 시스템, 인공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탐지하기 위해서 코브라볼을 인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냈다가 인도의 이 발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 탄도미사일 징후가 임박했는지 지금 가데나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데나, 즉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는 완전히 정찰기 3종 세트가 총집결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제 RC-135S 코브라볼이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번호가 이 기체의 기체 번호예요. 64-4128. 그리고 RC-135W 리벳 조인트 3월 5일부터 우리 한국 지역을 계속 정찰하고 있죠. 62-4125. 그리고 RC-135U 컴뱃센트. 이것도 역시 신호, 정보, 감청 정찰기인데 리벳 조인트와 컴뱃센트는 역할이 좀 다르죠. 컴뱃센트는 위기 상황 직전에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이 정보를 직보하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찰기고 또 이 컴뱃센트는 텔레메트리라고 해가지고 그 탄도미사일이 발사를 해서 계속 지상의 발사 통제센터와 교신을 하는 그것들을 잡아내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의 목표가 어딘지 어디서부터 2단 로켓을 분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고 미사일 요격 시스템 즉 MD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코브라볼과 컴뱃센트의 조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벳 조인트 같은 경우는 계속 감청이나 신호 정보를 수집해서 사전에 언제 어디쯤 어디에서 뭐를 발사할 것이다 라는 사전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고 컴뱃센트는 그 사전 정보 취득과 함께 발사했을 때 어디로 갈 건가 하는 예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고 코브라볼은 현재 발사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계속 추적 분석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오키나와에 다 왔습니다. 그 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파탄나고 나서 바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징후, 즉 동창리에서 뭔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보였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심포 지역에서, 즉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액체 연료의 ICBM 탄도미사일인지 고체 연료의 보다 장사정화된 무수단 미사일보다 더 사정거리가 긴, 즉 괌을 타격할 수 있고 또는 SLBM이고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조금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여담으로 여기 보면 64, 62, 64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64년도 생산된 겁니다. 코브라볼은 이 비행기는 64년도에 생산된 비행기예요. 리벳 조인트는 62년도에 생산된 비행기예요. 정말 50년 이상 그리고 거의 조금만 있으면 환갑이 다 되어가는 그런 기체인데도 아직도 정말 이런 쌩쌩한 최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 비행기를 내부를 계속 개량해가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40년 되면 노후됐다 하고 그냥 갖다 버리고 새 거 사죠. 그런데 비행기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계속 교체를 해가면서 사용하는 이런 것도 우리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쏘면 죽는다. 야, 김정은 너 쏘면 죽는다.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쏘면 죽는다가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도 죽는다일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더 고립시켜서 말려 죽이는 그런 것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김정은 그 사망 임박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식량 사정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습니다. 62여만 톤이 지금 올해 모자랄 어떤 그런 예상인데 우리 한국인 1,000만 명이 1년에 먹는 쌀의 총량 정도가 북한에 지금 올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2,500만 북한 인민 중에서 우리 한국 국민이 1,000만 명이 1년에 먹는 쌀의 양만큼 식량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급하죠. 그래서 뭔가 지금 뭐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내용에서도 보시듯이 푸틴에게 접근해서 시진핑은 지금 잘 안 통하니까 푸틴에게 접근해서 어떤 생명줄을 지금 좀 땡기려는 그런 모종의 움직임이 제 판단과 제 눈에는 보이는데 트럼프는 그러면 너 죽는다. 너 정말 말려 죽인다. 라는 그런 사인을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는 것 같고 거기에 정말 참 기가 차는 것이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 미국 급하게 갔다 왔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급거 전부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수장들, 최고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갔다 오거나 가 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사전 의제 조율 때문에 가 있을까요? 그럼 국방부 장관은 왜 갔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의 어떤 그 돌발적인 해서는 안 되는 일, 라인을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 미국의 어떤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들어온 것을 제발 이분만 좀 봐주세요. 우리 얼굴 봐서 좀 봐주세요.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제발요. 라고 하러 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조금만 더 쪼아버리면은 김정은 정권 무너지기 그냥 딱 흔들흔들 해가지고 거의 뭐 여기까지 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받치려고 하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이 제 눈에 보입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미국에서 협상에 실패했기를 바라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셰너헌 미국 국방부 장관 그 대행자와 지금 회담을 곧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좋은 결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어떤 군사적인 우리 한미 관계 이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북한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왜? 곧 무너질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짧게나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북한 곧 무너집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